예,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종종 얘기하는 강서구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직주, 유하고 교통의 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직장, 그죠? 마곡의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마곡지구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 보면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90년대는 물론이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을 전부 다 스크랩해놓은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90년대부터 마곡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최초로 거의 마곡지구라는 개념이 잡힌 게 90년대 중반이더라고요. 이게 언론에 등장한 시점이 94년인데 94년 9월 신문 기사에 마곡지구가 이때 이미 나와 있죠. 예. 이 당시에는 논이고 여기는 상암지구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죠. 뚝섬도 아마 뭐 이 동네에 안 살아봐서 정확한 뭐 미개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 여의도까지 해가지고 음, 거의 차세대 거점으로 그렇게 이미 90년대부터 마곡은 주목을 받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시 94년 기사인데 그 당시 마곡지구 계획도입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9호선이 원래는 이렇게 가죠? 근데 약간 좀 성향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고 사이언스 파크란 말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LG 사이언스 파크가 지금 입주 다 전부는 아니고, 예, 하여간 많이 입주를 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대학하고 기업의 이제 복합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사이언스 파크라는 용어가. 예, 그리고 좀 많이 다른데, 뭐 배우주거 단지? 예, 엠벨리, 여전히 이거는 좀 지금도 유효한 그러한 좀 계획이고, 좀 재밌죠? 예, 옛날 보면 95년이에요. 1년 지나가지고 보면은 이제 특화부도심이라고 있는데 상암하고 마곡이 서울의 특화부도심으로 다시 지정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이 서울계획 보면 서울시 2030 해가지고 뭐 3도심, 7대 부도심 등등 계획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잡혔죠? 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계획은 꾸준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역시 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상암, 논밭이었던 마곡은 그 당시로도 여전히 뭐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보면 강서구청 인터뷰에요. 구청장과의 만남이라 돼 있죠. 강서 노현성 마곡지구 첨단 서비스 단지로 개발. 이게 2018년 기사가 아니라 1998년 기사예요. 예. 그 당시에 구청장도 노현성 구청장, 마곡지구는 여전히 첨단 서비스. 이게 참 시대를 20년 전으로 돌리던 현재 2018년으로 돌리던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이때부터 서울시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마곡에 대한 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나 합니다. 예. 좀 재밌어요. 20년 전이나 현재나 예. 말하는 주체 구청장도 같고 말하는 내용 마곡지구도 같고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기 시작하죠. 예. 이게 지난달 정도에 올라온 강서구청 그 인스타그램인데 2003년에 마곡지구 사진이더라고요. 발산역 부근에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논밭이죠. 예, 이 사진들을 이제 다른 커뮤니티,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압구정이나 뭐 강남, 목동도 논밭이었다. 그런 게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지금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압구정이나 목동은 70년대, 80년대까지가 논밭이었고 마곡은 21세기에서도 논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좀 이게 이 라인이 5호선 라인이에요. 예. 이 라인을 지금도 건재해서 보면은 뭐 이 부분에 현재 마곡 보면은 건물들 보면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이제 건물 라인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추후에 전철이나 철도 그런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고 예. 여기는 이 지역은 뭐 지금 뭐 대방 사업, 대방 건설 신사업부터 해가지고 예, 사무 건물들 들어서고 있고 여기도 사무 건물들 들어서고 있고
여기 사이언스 파크, 여기 엠벨리 등등이 지금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후반에 공사 시작하고 2010년대 엠벨리 입주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0년 후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언스 파크 올해 코오롱, SO일 등등이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곡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 현재 마곡지구의 모습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토지 매각 상황인데 지금 원래 북미 정상회담 특집 하고 나서 바로 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좀 며칠 미뤘어요. 미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언론에서 마곡지구 남은 필지들이 거의 다 매각이 완료됐다. 이제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필지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뭐 부동산 용어이긴 한데 저도 아는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땅을 이제 좀 쪼개서 물론 이제 이 전체 면적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가 필지예요.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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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이런 필지 중에서 한 네 군데가 지금 아직 판매가 안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협상 중이어서 실제 미판매 부지는 필지는 두 곳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토지 매각이 마무리 돼가고 있죠. 원래 되게 큰 암덩어리가 이 지역인데 원래 대우조선 해양에 샀다가 아시다시피 분식회계에 걸려가지고 다 토해내고 지금 다른 곳에 다 사갔었거든요. 좀 이따 기업 관한 얘기는 좀 더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튼 그래서 토지 매각은 이제 거의 한 99%, 8% 정도 완료돼가지고 아직 뭐 공사 중인 곳들도 있고 대기 중인 곳들도 있는데 이제는 진짜 땅도 거의 다 팔려서 건물 올라갈 일만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는 기업 입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보기로 할게요. 우선은 현재 입주를 한 곳을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이곳들이 입주를 좀 했어요. 기업들이. 몇 명이 좀 살펴보면은 LG가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도 LG. 그다음에 여기는 코오랑하고 SOL이 쓰고 있고 여기 롯데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 좀 잘못됐는데 학교 가곡초등학교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홈앤쇼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티야드 메리오트 호텔하고 서브원, 이제 서브원이 어떤 회사냐면 LG 계열사인데 LG 쪽 부동산을 이제 사들이고 되팔고 임차 임대 뭐 그런 부동산 계통의 LG 계열사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서브원이 들어와 있죠. 이게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입주한 상황이고 나머지 빨간 유니트는 중소기업들 블럭이더라고요. 뭐 여러 중소기업들 뭐 저도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다 생전 못 들어본 기업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좀 보면은 토지를 매각을 할 때 좀 튼튼한 강소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매각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역들은 아이고 다시 이 지역들은 지금 전체가 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한 제가 얼추 며칠 전에 차로 돌아보니까 7, 80% 정도는 입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아직 막 이제 매각이 끝난 부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이거나 진행 중인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한참 건물은 다 지어졌고, 물 이제 사무용품 옮기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이 중에 좀 주목하기 로보티즈라는 회사, 로보티즈인가? 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봇 관련, 뭐, 회사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로봇 관련 기업인데, 최근 LG에서 주식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그냥 LG가 이제 경영 개입하는, 사실상 LG 쪽에서 좀 종속된 그런 회사더라고요. 여기도 가산 디지털 단지 있다가 마곡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예요. 현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들은 상업, 사무지구, 상업지구, 녹색은 여기는 지금 상업
상업지구의 오피스텔, 그리고 파란색은 상업지구의 업무지구. 이 빨간색 영역들은 쉽게 얘기해서 R&D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더 만들고. 파란색은 사무, 상업. 녹색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업지구. 빨간색은 연구개발 위주. 예, 거의 연구개발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본사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개발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땅들이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물론 이제 100% 완벽한 건 아니지. 예. 근데 제가 그냥 지도도 계속 마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어서 지도도 최신화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번 그냥 날 잡고 한 3시간 정도 돌아보니까 얼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완성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 일단 이렇게 하면 하늘색 영역들이 공사 중인 지역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귀뚜라미 R&D가 지금 짓고 있고, 예. 다음에 여기가 아마 여기 대방건설 이 지금 공항대로를 따라서 이 지역들은 예, 이 파란색하고 같아요. 사무 일반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방건설 신사업 건설 중에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일반 사무실, 사무동 건물들 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공사가 안 끝나서 이 공항대로를 지나가는 마곡지구를 보면은 뒤다 좀 공사판이 느낌이 여전히 많이 나는 게 이 지역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좀 빈칸이 많이 남아있죠? 이 검정색들은 주거, 엠벨리, 이제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인데, 여기도 지금 마곡 엠벨리 9단지는 지금 건설 중이죠? 이 중에서도. 예. 근데 주거는 일단 따로 빼기로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오피스텔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이 더 있죠. 이렇게. 이 지역들은 뭐냐? 이 지역들은 이제 여기 노란색 있죠? 지금 땅이 거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공사 시작하거나 대기 중인 지역들입니다. 예. 어, 여기가 나이스. 이 중에서 이제 이 지역은 신세계가 샀죠. 예. 그래서 대기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 해양이 샀다가 내뱉은 지역이 이 정도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제 펜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에 이쪽 땅도 거의 다 지금 매각이 완료돼 가지고 그중에 좀 유명한 곳이 대웅제약. 며칠 전 기사더라고요. 여기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아마 SO1이 이 정도 해가지고 SO1 쓰고 있는데 1차고 SO1 2차가 이 지역이고 여기가 아마 이랜드일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면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쪽 바이오 클러스터 아마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신신제약, 한동약품 등의 R&D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인가? 저희가 들어와 있죠. 이미 지금 완공을 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들은 지원 시설이라고는 지금 마곡지구 계획대로 보면 돼 있는데 이게 뭐 상업 시설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지원 시설이라는 게 여기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여기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들 필지, 중소기업 블록, 여기도 중소기업 블록, 여기에 넥센 요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레이 케미칼 지금 이제 공사 시작했어요. 여기도. 예. 얼핏 보면은 외국계 회사 같은데 원래는 이제 제일합성이 모티더라고요. 근데 제일합성이 70년대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도레이 케미칼하고 합작 회사 형태로 진행이 돼서 제가 이제 세안그룹 쪽으로 나중에는 편입됐다가 이제 IF 때 부도 받고 이제 워크아웃 회생 절차 거쳐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도레이 본사가 인수를 한 그런 회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예. 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마곡 지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성이 된 곳들은 이렇게 지금은 이 지역들만이 지금 공사가 대부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곡 보면 아직도 뭐 공사 중이고 펜스 쳐져 있고 지금 완전 개차반이죠 아직까지. 예. 그 이유가 이제서야 며칠 전에야 이제 최근 토지도 거의 매각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공사가 시작될 곳도 있고 예, 좀 그런 상황이에요. 예. 다시 키노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예상 근무 인원인데 한 1, 2년 전에는 한 15, 16만 정도의 이제 근무자들이 온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19에서 20만 정도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LG 사이언스 파크 개소식 때 와서 직접 19만 정도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음, 이게 좀 저는 솔직히 과연 19만이라는 추정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 상암하고 판교 주벨리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주벨리가 제일 이제 평 기준으로 58만 평, 마곡이 32만, 판교가 20만, 상암이 17만 평이에요. 예. 주벨리가 제일 큰 이유가 여기는 원래 공장지대였으니까 그래서 제일 클 수밖에 없고 공장은 추후에 이제 21세기 이후로 생긴 곳 중에서도 마곡이 제일 사이즈가 큰데 가장 면적이 넓은 지금 주벨리 업무인구 현재 16만 정도더라고요. 이 출처는 주벨리 홈페이지가 따로 있길래 상암 판교도 마찬가지로 각 업무지구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금 근무자 기준으로 지벨리가 58만 평의 근무자 수가 16만이고 상암이 17만 평에 5만 8천 거의 6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판교가 20만 중에 지금 7만 4천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곡을 지금 대통령 발언 기준 19만이라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무 밀도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나누기 16 쉽게 58만 중에 58만 평을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192만 2제곱미터를 16만 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사용하는 면적을 좀 이제 단순하게 계산해 본 건데 12제곱미터 정도 써요 주벨리가 그러니까 192제곱미터에 16만이 있으니까 같은 계산으로 한 1인당 상하모는 9.8제곱미터, 판교가 8.9제곱미터인데 같은 계산을 마구 대입을 해보면은 5.6제곱미터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좀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판교나 상암이 뭐 출근, 퇴근, 그 다음에 주말에 유동인구가 단순하게 그냥 기업 근무자죠. 주말은 빼줘. 출퇴근 유동인구가 판교 상암보다 마곡이 두 배 정도 더 많다고 더 북적북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거의 지벨리 기준으로 2.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는 판교 상암에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체감적으로는 크게 와닿진 않은데 판교나 상암에 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 계시다면은 출퇴근 풍경이 그것보다 더 두 배 정도 더 북적북적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곡이. 그래서 판교나 상암 정도의 밀도로 계산하면은 이상적인 좀 마곡 같은 경우는 12에서 13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판교나 상암 정도의 좀 밀집도를 보이는데 물론 한정된 땅 안에 요즘 같은 추세라면 이렇게 근무자 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예, 그만큼 소비력이 증가되죠.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기업 미팅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정부 발언대로 19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근무 밀도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라고 이제 고도 제한도 묶여 있고 그래서 건물도 그 15층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힘들죠. 그래서 땅이 넓은 대신에 쉽게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어서 과연 19만까지 갈까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뭐 19만이라 추상한 게 용역 결과겠죠?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전문가 분들이 결론을 낸 거니까 일단은 뭐 일반인 제가 의구심을 가져봤자 제 개인적인 의구심보다도 전문가의 말을 좀 믿기로 해서 19만
라고 결론을 내봅니다. 예. 이게 마곡지구의 현재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사이언스파크가 1.7만, 17,000에다가 코오롱이 2,000인가 그런 걸 거예요. 뭐 그다음에 롯데가 600, 그다음에 상암이 아니라 SO일이 1,000명인가? 얼추 뭐 약간 좀 숫자 차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이 정도가 현재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안 적어놓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저 로보티즈도 그렇고 몇몇 중소기업들은 이제 가산에서 마곡으로 오더라고요. 사무실 임차 임대해서 쓰다가 이제 마곡에서 땅 부지 매입해가지고 R&D 사옥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맥센 같은 경우는 경남 양산에서 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본사랑 R&D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보다 한층 더 올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모스텐 같은 경우는 가산에 있고 그다음에 R&D가 현재는 부산에 있더라고요. 이게 다 마곡으로 오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마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숫자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 뭐, 이제는 남은 거는 건물만 올라가면 됩니다. 땅도 다 팔렸고, 계획도 다 거의 확정이 됐고, 이게 마곡지구의 현재고, 그냥 마곡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로는 1차 마무리 시점, 2019년에서 2020년, 이제 1, 2년 남았죠? 예, 1, 2년 남았는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가 지금 현재 마곡이면은 이것까지 하죠. 예. 1차는 이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돼요. 예. 이게 현재 한 2년 내에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공항대로 부근의 오피스 여기가 이제 다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하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의 2019년, 20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쪽도 지금 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다 완공이 맞물려져 있어요. 넥센도 그렇고, 예. 이쪽들이 다 지어지는 시점들이 그래서 2020년 전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좀 간편하게 얘기하자면 공항대로 라인. 이 라인이 얼추 거의 이제 현재 공사판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5년 온전한 건물로서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 일단은 2019년에서 20년이 1차 마무리 시점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마무리 시점이 2023년에서 2025년인데 이제 최근에 매각된 땅들,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곳들, 시작될 곳들이 지금 2차 시점인데 여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빈 땅이 전부 다 빨간색 메워지죠. 예, 마이스. 그다음에 세무선 들어와 있는데 강서구청이 들어온다 만다 얘기는 많은데 제 정보에 의하면은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도. 예, 여튼 소수는 저의 행복회로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땅들도 지금 보면 여기가 대기업 블럭, 여기가 대기업 블럭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대에서 대기업 블럭이 될 것 같고, 당연히 대기업 블럭, 이렇게가 대기업 블럭, 여기는 중소기업 블럭, 여기는 바이오 블럭, 뭐 그렇게 되는데, 예, 여튼 거의 완전체의 모습을 갖춰지는 시점은 2023년에서 2025년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3차 마무리 시점이 2030년인데, 이제 이 지역이죠. 예. 여기는 이제 올해 10월이 개장 목표인데, 여기가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죠. 아이고, 여기 좀 잘못됐네. 이렇게가 아마 올해 10월이고, 이 영역은 이제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SH나 서울시 계획으로는 이렇게 마곡중앙로를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올림픽 도로랑 직결하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더 이상 빈칸이 없어지는 시점이 2030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업무나 주거 상업지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
예, 거의 실질적으로는 2025년 정도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거의 환갑 다 될 경우, 환갑은 아니고 50대겠군요. 예, 50대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엠벨리 특히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뭐 공사 차량도 많이 다니고 지금 공사판이고, 물론 이제 공원 같은 것도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상가도 공실도 굉장히 많죠. 예,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2년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항대로 쪽 상권이 형성되는 시점이 아마 제대로 형성된 시점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시면 먼저 들어온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다음 마곡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미래가 아까 전에 방금 미래였죠. 미래 그 이후인데, 일단 2030년 이후 마곡이 어느 정도 리뉴얼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가 마곡이죠. 90년대 아파트들 있죠. 여기 방화 쪽에 있고 등촌에 있고 가양에 있고 증리, 염창 쪽도 군데군데 조그맣게 있는데 90년대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이 되는 시점이 도래할 거예요. 예. 80년대 지난번에 주거 강서구 아파트 얘기할 때 80년대나 강서구의 아파트가 거의 안 생겼다고 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시점이 90년대 90년식 아파트들로 이제 집중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지금은 현 정부가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놔뒀지만 재건축 조건을 강화하고 제초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지까지 전부 다 지금 걸려 있어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아파트들은 확실히 좀 개선은 필요하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이 될지 재건축이 될지. 물론 이제 이거를 노려서 투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일부 단지는 뭐 녹물 문제도 있다고도 하고 연수기 같은 거 달기도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주차 문제. 그 다음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화장실 두 개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예, 하나보다는. 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 선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런 구축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붙겠죠. 예, 언제까지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좀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 되면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겠죠. 그러면 뭐 옆 동네 옥동부터 우선 재건축이 되고 되겠죠.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니까. 이게 끝나면 2030년 이후겠죠? 30년, 40년, 50년? 그쯤에는 될 것 같은데. 90년대 아파트들이 이제 리뉴얼이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할 거예요. 이게 저희 세대까지는 아마 2040년, 50년 제가 뭐 환갑 70대까지니까 저희 세대까지 해당되는 미래 이후의 미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이전과 김포공항 주변의 그린벨트 개발인데, 얼마 전에 지금 서울시에서 5호선 차량 기지가 여기 있죠. 예. 여기 이제 김포 이전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게 전에도 얘기를 한 거지만 김포공항 쪽에서 이거 파란색 영역이 지금 논밭이거나 차량 기지인 곳들이에요. 예. 한 마곡만한 땅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도 개발 가능한 땅들이. 예. 물론 맹점이 뭐냐면은 김포공항 위주기 근처의 땅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항공기 소음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음, 땅이 없어지면 뭐 여기도 잘 되면 어떻게 항공기 소음 정도는 감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쪽 지역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인천 계양 지역인데 여기가, 예.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곳이고, 이 이착륙 직방이거든요. 당연히 신월동 이쪽도 되게 시끄러운 지점인데, 이렇게 활주로를 다니는 곳들이 여기가 산다면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은 이 지역도 뭐 못 살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거주보다도 아마 다른 용도로서 개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마곡만한 땅들이 더 있어요. 예, 마곡이 완성되면 이제 판교가 좀 그런 예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드니까 제2 판교, 제3 판교도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식으로 예, 제2 마곡, 제3 마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뭐 전철도 예, 이때 되면 또뭐 국가 전철 계획망 새로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제 제2 차세대 마곡들이 등장을 하면은 예, 그래서 예, 아직도 확장성이 좋다. 예, 마곡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확장성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미래 그 이후의 미래고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종전, 평화협정이죠. 예, 이건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특집 때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훑고만 지나갈게요. 한반도 서부, 신의주, 평양, 개성, 서울인데 이게 한반도 서부축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 중에서 서울 중에서도 경의 지난번 특집 때 얘기했던 경의 고속선, 그다음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 등등등, 익산 문산 고속도로 등등등 이렇게 서부의 큰 도시들을 잇는 모든 접점이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강서구에 생기죠.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철도, 항공, 개성 평양과 강서구, 서울 중에서도 강서구랑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종전 이후에 이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점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보면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안에 종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전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 특집 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등등을 고려하면은 종전 자체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제가 특집 만든 후로 제가 언론 접한 내용인데 철도를 우리나라에서 철도나 전철 등을 만들려면 이제 타당성 조사라는 걸 거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대북 노선은 이걸 안 거친대요. 쉽게 얘기해서 경의 고속 신선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확정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포 쪽 특히 김포분들, 김포 정치인분들이 지금 이런 것도 적극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포가 좀 마곡의 배후 주거지구로 아무래도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예. 강서는 개성 바로 아래인 김포의 덕을 좀 아무래도 보면서 상부상조 하는 게 좀 좋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최종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예. 직장은 우글우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19만이 맞다면은 바글바글 박 터질 겁니다. 예. 거의 뭐 모르겠어요. 제가 종로나 강남의 밀집도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역이 뭐 유동인口 100만이라고 하죠. 다음에 여기 뭐 강남 테헤란로 뭐 근무가 70만인가? 50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같은 시간은 뭐 4, 50만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곡지구란 좀 가로 세로 4km 정도 되는 타이트한 지역이 뭐 사람의 미어 터지는 강남 정도의 밀집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지금 계산이 나오죠. 예. 뿐만 아니라 대기업 찾아보니까 뭐 23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중소기업 ITBT 최근에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대웅제약이 마곡 필지를 구입을 했고 신신제약, 한동약품 등등.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제 분야가 의학 쪽은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BT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편이죠. 유동인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직장은 오고도 남아돈 땅들 마곡지구 완성되면은 아직도 더 마곡만한 땅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될지 사무 건물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같은 좀 테마파크가 5호선 차량기지 자리에 들어오면 괜찮지 않나 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변이니까 한강공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도로 접근성, 교통 접근성 좋고 5호선 전철역 당연히 들어올 거고 서울 외곽이면서
땅도 굉장히 좀 넓죠. 예, 색깔 바꿔볼게요. 이 지역인데 같은 축 쪽으로 비교하면 롯데월드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롯데월드가 굉장히, 물론 에버랜드는 굉장히 커요. 에버랜드나 이제 서울대공원하고 이 부지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좀 같은 축척으로 눈찜작으로 봤을 때 에버랜드는 더 크고, 여튼 이 지역이 좀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고, 남북 경협의 서울의 중심축이 될지도 모른다. 예. 제 행복 회로일 수도 있고 진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사대문, 강남, 여의도라고 삼축 도심 삼축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플러스 마곡이 추가되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전에 한번 초창기 때 제가 강서구 개요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고 마곡에 R&D가 있고 나머지 3도심에 본사가 있으면은 좀 괜찮은, 좀 지리적 조건이 되지 않나 해요. 현재 지금 폐쇄된 게 개성 1공단인데, 개성 2공단은 파주에 공장을 짓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이제 파주로 넘어오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계획이 있고, 파주 3공단은 이제 외국계 자본, 이게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이렇게 계획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1단계에서 이제 스톱된 상태인데, 비핵화 실현되고 경제 제재 풀리고 남북 경협 이루어지고 기업들 투자하고 그러면은 개성공단은 거대한 공장 지대가 형성이 되고, 마곡은 R&D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생산을 하는, 예, 마케팅이나 뭐 나머지 뭐 인사 이쪽 본사 3도심에서 하고, 이러한 좀 서울 수도권의 새로운 경제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저만의 행복 회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이상적인 롤 모델이 LG 디스플레이거든요. LGD. 파주에 공장 있고 마곡에 R&D 있고, 그러니까 트윈타워 혹은 뭐 본사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 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적인 거점들이 형성이 돼 있죠. 다른 대기업들도 아마 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패러다임의 전환. 제가 좀 자주 앞으로 좀 즐겨 쓰는 말이 될 거예요. 특히 유동인구 쪽에서는 좀 왠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강서구는 서울의 외곽이야. 멀어. 이런 인식이 좀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 좀 뿌리 박혀 있죠. 뭐 어딘지 몰라가지고 김포공항 근처에요. 그래, 아 거기요. 예. 뭐 비행기 소리 시끄럽지 않냐. 뭐 그러는데, 이러한 보통, 그러니까 강서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강서구에 관한 인식들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마곡이 있는 곳, R&D가 있는 곳,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곳.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축, 서울의 사심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 굉장히 높게 봐요. 예. 그래서 변방이 아닌 중심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아마 마곡이 있음으로써, 그다음 마곡 안에 직장이 있음으로써 강서구가 가는 최대 이점이지 않나요? 예. 약간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중고나라, 되게 평화로운 곳이죠. 예.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 보면, 서울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직장이 종로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고, 판매 물건을 내놓는데 거래 장소를 강남 혹은 종로 이러면 의견이 없더라고요. 지역이 멀면은 뭐 이제 조율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종로죠. 거래 가능한 장소, 뭐 종로 3가역, 종강역입니다. 그랬을 때 거래 장소를 바꾸자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IT 기계를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중고 이것저것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파는 입장에서도 많이 팔아보기도 했거든요. 예,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줄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어쨌건. 그러는데
종강역 종로 선거했을 때 거래 장소를 바꾸자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글쎄요, 2, 30건? 더 있을 수도 있고. 종로에서 한 5, 6년 회사 생활 했으니까. 예. 2, 30건 훨씬 그보단 많겠네요. 여튼. 그래서 이게 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이나 거래 가능한 장소 강남 다 와요, 사람들이. 종로 다 옵니다. 근데 거래 가능한 장소 마구 지금은 조율을 하죠. 뭐 강남으로 오세요. 종로로 오세요. 안 그럼 뭐 홍대 정도로 하죠. 근데 거래 가능한 장소를 마곡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이견 없이 오는, 아 거기에 갈게요 제가 하는, 이런 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 이게 강남이나 종로를 거래 장소를 선호를 하느냐, 이제 직장이 많으니까. 예, 직장이 많고 교통이 좋으니까. 혹은 또 종로는 좀 아니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좀 큰 축이 되고, 이러한 축은 점진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사람들이 강서구에 관심이 있던 없던 머릿속에 그냥 은연중에 박혀있는 인식들이 변하는, 변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아 마곡에 살아요, 강서구 살아요 했을 때, 아 거기 사시냐고, 아 거기 괜찮은 동네 아니냐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좀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의미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고, 예, 더 현재의 마곡에 머무르지 않고 뭐 제2의 마곡, 제3의 마곡,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김포공항에 대한 재개발을 의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뭐 유휴부지를 통한 비즈니스 센터, 쇼핑몰들의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전 기사로서 이제 LCC 저가 저비용항공사죠. 저비용항공사들의 김포공항 국제선 취향 증가 등의 의견을 좀 피력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공항에 비행기가 많이 뜨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양천구나 이제 김포 쪽은 되게 악재죠. 예. 어찌됐건, 예,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들이 들어올수록, 근무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이 생겨날 거고, 이러한 기업의 입주가 강서구의 포지션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거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어, 뭐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제 땅도 다 팔렸고 건물 올라갈 일만 남았고, 건물 다 지어지면서 공사판 없어지면 더더욱 살기 좋아질 거예요. 라는 게 직장 파트의 요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편은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은 직주 유중에서 마지막 유동 인구가 남았죠. 예. 직주 유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직 구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직주유에서 직장, 직주 근접, 직주를 종합을 하면서 그 위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